뭐냐면은 좀 조용히 좀 지냈으면, 그냥 안 싸웠으면 그게 원칙이지, 도대체 얘네들이 왜 싸우는지, 만약 싸운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,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아이가 좀 더 크게 극성맞게 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줘요. 그렇죠. 둘째가 회초리를 주면 엄마는 그 회초리를 잡고 애를 때리는 신용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심지어 애를 잡고서 빼서라는 단어 자체도 과연 이게 적절한 단어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체벌하는 방식도 누가 정말 확실히 잘못했으면 잘못한 아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나이 수대로 매를 맞는다거나, 그냥 양보 안 하는 애가 그냥 잘못한 거, 이런 식의 굉장히 모호한 어떤 그런 아예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에 대한 어떤 신뢰감, 엄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 물건이라서 형이 쓰고 있는데 동생이 달라고 했는데 양보 안 하면 자기 걸 뺏기는 상황인데도 그냥 형이 양보해야지만 그렇죠. 맞는 거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사실은 애들 키우다 보면 저 물건 빨간 거 파란 거 말고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로봇이거든요. 말하는 대사도 비슷하고. 근데 애들 입장에서 뭔가 다른가 봐요. 그러다가 또 하나 뭐 부서지면 또 이거 하나 가지고 막 싸우고. 그렇죠. 이럴 때요, 선생님, 저도 사실 이게 뭐 동원이네 집뿐만이 아니라 맞아요. 저희도 늘 항상 겪는 일이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남의 게 더 좋아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항상 남의 거에 이제 손길이 사실은 가요. 네. 만일 그게 서로 그렇게 뜻이 맞으면은 바꿔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 명은 내가 바꾸고 싶지 않을 때 일어나잖아요. 근데 어른들 생각에는 좀 바꿔 쓰지. 하지만 이건 어른 아닌데. 생각이라는 네. 거예요. 또 우리가 이렇게 특히 장난감 갖고 싸우는 게 어린애들한테 가장 많은데,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냐. 먼저 뭐 엄마가 생각하는 어떤 바람직한 방법이 좀 떠오른다. 혹은 아이들이 어떤 나름 생각이 있을 것 같다. 그럼 한번 먼저 물어보세요. 아유, 지금 얘는 뭐 형아께 되게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뭐 빌려줄 수 있어? 뭐 어떻게 할까? 어떻게 같이 나눠 쓸까? 한번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,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.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 줬는데 뭐 애들이 뭐 그런 생각은 없고 서로 이거 할 거야 싸우기만 해요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그 힘이 없어요. 그럴 때 어른이 나서주는 거예요. 어른이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, 어른이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. 그게 아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자기네들이 서로 합의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면 그때는 어른이 강행을 해나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물건의 주인이 딱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가 왜 소유권을 왜 정해요? 그건 내 거예요. 내 거를 제가 하고 싶다 그래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안 빌려주면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럼 걔가 참는 거예요. 하지만 공동의 소유일 경우에는 누구 주인이 따로 없잖아요. 그럴 경우에 엄마는 이거는 임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둘 다 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그럼 순서를 정하자. 어떻게 정할까? 한번 또 물어봐요. 네. 뾰족한 말이 없으면 그때도 엄마가 그래 그럼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이 5분 동안 하는 거야. 뭐 진 사람이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럼 또 그것도 어떤 애들은 싫어요. 무조건 자기가 하고 가위바위보는 싶어요. 또 이기는 애만 이겨요. 네.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막 보면서 막 속이 타요, 선생님. 그렇죠.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은 복불복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기는 사람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5분 하고 그 다음 사람이 5분 하니까 괜찮아요. 엄마는 그 관리를 잘하면 돼요.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애들이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는 게 아니에요. 어떤 아이들은 특히 막 난리쳐서 때를 써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킨 애는 이렇게 나이스한 방법을 했을 때 안 먹혀요. 내가 왜 참아야 돼? 나 확 숨 넘어가면 되는데? 내가 때리면 되는데? 그럼 한 애는 싫어 안 할 거야. 걔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래 너가 지금 먼저 하고 싶구나. 하지만 우린 이런 규칙을 정했으니까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넌 할 수가 없어. 라고 하면은 자기가 안 한다 그러면 얘는 계속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엄마가 어떤 규칙을 정하게끔 강한 의지를 보여줬을 때 아이가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금 편리하구나,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. 네. 그 규칙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당연히 오히려 많이 걸리겠죠. 예. 그리고 화면 보니까 편집된 거긴 하지만 어머니가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셨죠? 안 돼, 하지 마, 뺏지 마, 그러지 마. 계속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.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도 참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지. 사실
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말 제일 많이 많이 쓰는 쓰거든요. 거 같아요. 예. 하지 말라고. 우리가 뭐 부정적인 어투를 사용하지 마라. 그래서 뭐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애 키우면서 이 말을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어요. 네. 네.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옳고 그름을 알고 타고난 것은 아니니까 대신에 뭘 해줘야 되냐. 어머님 방송 여기 우리 편집된 거 보면은 하지 마, 그러지 마. 앞에 게 다 빠졌어요. 뭘 하지 마, 뭘 해, 뭘 그러지 마. 요게 다 빠졌단 말이에요.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. 동생을 뭐 때리지 마, 때리면 안 돼. 뭐 이런 부분에 분명히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고 하면 되는지 이 행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. 자, 때리지 말고 뭐 여기서 기다려. 뭐 이런 부분들의 그 세트가 돼야 되는데 아우 하지 마. 아우 좀 그거 좀 하지 마. 그게 뭘까? 아이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. 그럼 아이들은 나름대로 엄마가 하지 마. 그럼 이거 하지 말라고 했나? 그래서 딴 애는 안 했어요.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었어요. 그럼 자기는 엄마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걸 안 했는데 엄마가 아우 좀 하지 좀 말라고. 그럼 아이는 확 화가 나요. 뭐야 도대체 그렇죠. 이런 애들 생각이 들어요. 입장에서. 또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저희 상담실에 오셔서 가족이 함께 놀이하는 걸 봤는데